안녕하십니까? NPR 개요 및 서브컬처 게임으로 보는 NPR 발전사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NPR 개요 및 기본 이론에 대해 발표할 김도엽입니다. 저는 NPR의 개요와 기본 이론, 그리고 VR 환경에서의 특수한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희서 학우님께서 서브컬처 게임을 중심으로 한 NPR의 발전사에 대해 이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NPR 기법은 현실감을 추구하지 않는 비사실적 렌더링 방식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툰 렌더링이 있으며 이외에도 해칭 렌더링, 스트리플링 렌더링, 구치 렌더링 등이 있습니다. 해칭 렌더링은 소묘처럼 거칠고 손으로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 비사실적 렌더링 기법입니다. 주로 멀티 텍스처 기법을 활용해 음영이나 윤곽선을 표현합니다. 스트리플링 렌더링은 점미화 기법처럼 점을 이용해 음영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해청 렌더링과 이상하게 비사실적인 질감을 강조하지만 선 대신 점으로 시각적 효과를 만듭니다. 또한 일부 기법에서는 폴리곤을 렌더링하지 않고 버텍스 정보만을 이용해 장면을 표현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구치 렌더링은 음영을 어두운 색이나 파랑이나 노랑 등 다른 색상으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물체의 형태를 보다 선명하게 전달하며 온도나 고도차처럼 직관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유용합니다. NPR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인 카툰 렌더링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를 위해 스페큘러 반사를 단순화하거나 그림자를 부드럽게 표현하지 않고 뚜렷하게 나누며 외곽선을 강조하는 등의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툰 렌더링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한 렌더링 방식의 총칭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합의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로 구상됩니다. 스텝 라이팅은 기존의 램버트 모델처럼 연속적인 디퓨즈 값을 계산하는 방식과 달리 광원 벡터와 법선 벡터의 내적 값에 따라 빛의 세기를 단계적으로 양자화하여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컬러링은 앞서 양자화한 빛의 세기에 따라 미리 정의된 색상으로 영역을 구분하는 기법입니다. 이 방식은 투톤 쉐이딩에서 여러 톤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흔히 셀 쉐이딩이라고 불리는 기법으로 발전합니다. 엣지 디텍션은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표현할 때 두꺼운 외곽선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주로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깊이값과 법선 벡터의 차이를 이용해 외곽선을 추출하는 뎁스 베이스 및 노멀 베이스 방식이 있으며 렌더링이 끝난 이후 이미지 처리처럼 수행하는 포스트 프로세스 방식도 존재합니다. 림 라이트는 넓게 보면 엣지 디텍션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기본 조명 모델인 앰비언트, 디퓨즈, 스페큘러 외에 추가광을 도입해 외곽 부분에 반사광을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캐릭터나 오브젝트의 윤곽을 강조하고 입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페큘러 반사는 기존의 폼 쉐이딩과 달리 반사 벡터와 시선 벡터의 내적 값이 일정 임계값을 넘을 때에만 반사광을 양자화하여 표현합니다. 이로 인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계가 뚜렷한 반사 영역이 형성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프래그먼트 쉐이더를 활용한 카툰 렌더링 기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소개할 스위트 서렌더는 VR 환경에서 버텍스 쉐이더 기반으로 카툰 렌더링을 구현한 인상적인 사례로 기존 방식과의 차별점이 뚜렷하기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존의 프래그먼트 쉐이더 기반 카툰 렌더링은 VR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VR은 두 화면을 동시에 렌더링해야 하고 멀미를 방지하기 위해 72에서 120의 높은 프레임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연산 비용이 큰 프래그먼트 쉐이더나 포스트 프로세싱을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발진들은 인버티드 헐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인버티드 헐 기법은 단순히 메쉬를 팽창시키고 백페이스 렌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실루엣을 표현하는 데 좋지만 내부의 하드 엣지의 경우 표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프라인에서 메쉬를 변형하는 오프라인 메쉬 베이킹 기법을 적용하였고, 두 번째로 변형된 메쉬에 버텍스 쉐이더를 적용하여 카메라 거리 기반으로 외곽선의 크기를 조절하고 제트 파이팅 현상도 함께 보정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메쉬 베이킹 기법 중 첫 번째는 아웃라인 메쉬입니다. 이는 인버티드 헐 방식과 유사하게 메쉬를 팽창시켜 백페이스 렌더링을 통해 실루엣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웃라인 메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페이스 렌더링을 하였기 때문에 내부가 보이는 형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 메쉬입니다. 페이스 메쉬는 특별히 수축시키기 위해 먼저 하드 엣지를 검출해야 합니다. 엣지를 기준으로 양쪽 면의 노멀 벡터의 내적값이 인계값보다 작으면 해당 엣지를 하드 엣지로 판단합니다. 하드 엣지를 검출한 이후에는 해당 엣지 벡터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정점을 안쪽으로 수축시킵니다. 그 결과 다음 그림과 같이 메쉬의 폴리곤이 수축되며 면 사이가 드러나 외곽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인라인 메쉬입니다. 인라인 메쉬는 수축된 페이스 메쉬 사이에 틈이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이를 메우는 용도로 추가로 생성하는 메쉬입니다. 인라인 메쉬는 구현 방식에서 아웃레인 메쉬와 반대로 수행합니다. 메쉬를 바깥으로 팽창시키는 대신 안쪽으로 수축하고 백페이스 렌더링이 아닌 기존의 프론트 페이스 렌더링을 유지합니다. 아웃라인 메쉬, 페이스 메쉬, 인라인 메쉬를 결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메쉬 베이킹을 통해 프래그먼트 쉐이더 없이도 카툰 렌더링과 유사한 외곽선 강조 표현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버텍스 쉐이더를 활용해 카메라와 오브젝트 사이의 거리에 따라 외곽선의 두께를 보정하며 아웃라인 메쉬, 페이스 메쉬, 인라인 메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제트 파이팅 현상도 함께 조정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방식의 장점은 포스트 프로세싱이나 프래그먼트 쉐이더 없이도 카메라 거리와 무관하게 안정적인 엣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아티스트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버텍스의 개수가 약 65% 증가하며 메쉬가 얇거나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 발표를 정리하면 MPR 기법은 비현실적인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렌더링 기법이며 대표적으로 카툰 렌더링, 해칭, 스트리플링, 고치 렌더링 등이 있습니다. 카툰 렌더링은 하나의 고정된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 기법들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스위트 서렌더의 사례처럼 환경에 따라 프래그먼트 쉐이더 대신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가 MPR 이론과 스위트 서렌더 사례에 대한 제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전희수 학우님께서 서브컬처 게임에서의 MPR 발전사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하게 된 전휘소입니다. 이러한 비사실적 렌더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장 중 하나는 모바일 게임 시장, 특히 서브컬처 관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컬처 게임의 발전의 흐름을 따라서 비사실적 렌더링 형식의 게임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게임은 호에버스 최초의 3D 모바일 RPG 붕괴 서드입니다. 해당 게임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출시 당시 대부분 2D 기반의 수집형 RPG가 메인이었던 서브컬처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모바일 기기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한 화려한 3D 그래픽을 통해 큰 관심을 받은 작품입니다. 붕괴 서드의 구현 당시 호에버스가 고려해야 되었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바일 게임이고 액션 RPG 특성상 성능 최적화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이 호에버스가 처음으로 만드는 3D 게임이었기에 기술적 능력도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중국에 위치해 있어 능력 확충에 용이하고 이전작들의 흥행으로 자본이 충분하다는 이점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붕괴 서드의 주요 그래픽 렌더링 특징은 하이폴리곤 모델링 사용, 램프 텍스처를 이용한 디퓨즈 랩, 그리고 라이트 맵을 통한 스페큘러 구현, 섀도우, 스레스홀드를 통한 스페큘러 표현 부분을 제한 및 그림자 표현 세분화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된 주요 기술들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폴리곤 모델링에 관한 설명은 말 그대로 많은 양의 폴리곤을 통해 표현한 모델을 말하니 생략하도록 하고 램프 텍스처를 통한 디퓨즈 랩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스 수업에서 배운 퐁 리플렉션 모델의 디퓨즈에 대한 표현에서 코에피션트의 페이스 노멀 벡터와 라이트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값을 곱하여 디퓨즈 값을 구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때 코에피션트를 빼고 페이스 노멀 벡터와 라이트 벡터를 닷 프로덕트 한 값인 n.l 값을 통해 텍스처의 UV 값을 조절하여 페이스의 명암을 표현하는 방식을 디퓨즈 랩이라고 하고 이때 사용되는 텍스처를 램프 텍스처라고 합니다. 붕괴 서드에서는 해당 기술을 여러 번 적용하는 멀티 채널 램프를 이용하여
캐릭터의 디퓨즈 컬러를 연산하여 적은 연산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렌더링을 구현하여 더욱 애니메이션 같은 그래픽을 구현하였습니다. 라이트 맵은 라이팅 정보를 사전에 저장한 텍스처 맵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술은 빛에 대한 연산을 미리 계산하여 인게임 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스페큘러 사용을 제한시켜야 하는 카툰 렌더링에서 특정 파츠의 재질만 빛나게 표현하는 등의 세부 표현에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특히 카툰 렌더링의 얼굴 명암 표현에 효과적인 기술이기에 해당 기술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붕괴 서드에서는 라이트 맵을 RGB 텍스처로 저장하여 R 값은 스페큘러 글로우니스로, B 값은 스페큘러 마스킹으로 사용하고 G 값을 스레스홀드로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스레스홀드 값이 무엇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스레스홀드는 디퓨즈 연산에서 섀도우 표현 유무를 나누는 경계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N.L 연산값과 스레스홀드 값을 비교하여 그림자 표현을 할지에 대한 유무를 나누어 아래 영상의 왼쪽 모델과 같이 좀 더 세부적인 그림자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붕괴 서드는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3D 그래픽을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주었으며 3D 액션 RPG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플레이하게끔 개발할 수 있다는 방증이 되어 주었으며 모바일에서도 작동될 정도로 최적화를 한 호요버스의 기술력을 유저들에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텍스처 맵을 사용하여 게임의 용량이 비약적으로 커졌다는 점, 최적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과 같은 단점 또한 가지는 게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될 게임은 붕괴 서드 이후 차기작으로 나온 원신입니다. 원신은 호요버스에서 붕괴 서드 이후로 나온 차기작으로 붕괴 서드 시기보다 발전된 그래픽과 모바일 환경에서 플레이 가능한 오픈월드 게임으로 지금까지도 비슷한 형식의 게임이 꾸준히 출시되고 매출 순위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가지는 게임입니다. 원신을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전 작에서도 모바일 게임이라는 점으로 인해 성능 최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였지만 오픈월드 게임이라는 특징과 게임 내 24시간 주기가 구현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하여 시간에 따른 조명 변화를 적용시켜야 하므로 성능 최적화에 공을 더 들여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원신의 그래픽 렌더링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이전작인 붕괴 서드의 렌더링 기술을 보완, 발전시킨 형태로 사용하였으나 지형이나 라이트 관련 최적화 부분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주요 특징으로 24시간 구현을 위한 PBR 기반 렌더링 사용, 환경에서 나타나는 그림자를 좀 더 성능 좋게 나타내기 위해 포화성 노이즈를 통해 소프트 섀도우잉 구현, 환경이나 사물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세 가지 방식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사용, 광원 연산을 줄이기 위한 클러스터 단위의 광원 연산 여부 조절이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PBR 기반 렌더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BR, 피지컬리 베이스드 렌더링은 말 그대로 물리를 기반으로 하는 렌더링으로 표면이나 재질에 따른 빛의 반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뮬레이션해서 그래픽을 표현을 하는 기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브컬처 게임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MPR 기법 중 카툰 렌더링을 주로 사용하지만 24시간 구현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PBR 기법과 MPR 기법을 결합한 렌더링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을 내면서도 현실감 있는 빛 표현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기술은 포화성 노이즈를 통한 소프트 섀도우 기법입니다. 유니티의 기본 소프트 섀도우 연산이 무거워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이를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림자 표현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원신에서는 사물이나 지형의 섀도우의 경계면을 추출하여 포화성 노이즈와 블러 처리를 통해 소프트 섀도우처럼 보이게끔 하는 트릭을 사용하여 적은 연산으로도 부드러운 그림자 변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대한 설명인데요. 앰비언트 오클루전은 모델이 서로 접촉하는 부분이나 접히는 부분 등의 음영을 추가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래픽 렌더링 기법을 의미합니다. 원신은 이러한 AO 연산의 최적화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HBAO를 사용하고 오브젝트에는 AO 볼륨을, 캐릭터에는 캡슐 AO를 사용하여 성능과 퀄리티를 준다반복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각 AO 기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BAO는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기술로 기존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비해 자원을 좀 더 사용하지만 그림자 표현이 좀 더 정확하여 좀 더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 AO 모델이라고 합니다. AO 볼륨은 주변광의 오클루전 정도를 근사화하여 고품질 AO를 구현하는 기술로 폴리곤을 확장한 일존의 공간을 만들어 해당 공간을 통해 그림자나 오클루전을 연산하는 방식으로 좀 더 세밀한 그림자 표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AO 모델입니다. 캡슐 AO 또한 일종의 볼륨을 만들어 오클루전을 연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AO 볼륨은 렌더링 영상 과정에서 볼륨을 직접 계산하여 오클루전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미리 캡슐을 모델에 추가하여 동적인 모델에서 좀 더 빠르고 세부적인 AO 연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AO 모델입니다. 원시는 이 세 가지 모델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연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세부적인 명암 표현을 하였습니다. 원시는 오픈월드이기에 동시에 많은 광원 연산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광원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해 광원에 대한 연산 여부를 타일 단위로 나누는 것이 아닌 16개의 클러스터 단위로 쪼개어 연산 여부를 조절하여 더 많은 광원이 적용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라이트 연산에 따른 섀도우는 베이크드 방식이나 라이트 다이나믹 방식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여 동적이면서도 성능이 최적화된 그림자와 빛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원신의 기술을 통해 높은 퀄리티의 카툰 렌더링 기반 오픈월드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게 되었으며 해당 게임에서 사용한 기술들을 통해 카툰 렌더링을 구현할 때 사실적인 렌더링 기술과 비사실적 렌더링 기술의 동시 사용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붕괴 서드에서의 문제점인 용량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고 NPR과 PBR 기법을 결합하면서 생긴 이도치 않은 왜곡에 대한 문제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게임은 소녀전선2 망명입니다. 소녀전선2 망명은 2010년도 모바일 게임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소녀전선의 차기작으로 PBR과 NPR 기법의 결합으로 특허를 독자적인 렌더링 기술을 사용한 준수한 그래픽으로 출시된 턴제 RPG 게임입니다. 구형 당시 고려해야 될 상황으로는 모바일 기기의 발전과 AI 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고성능을 요구하는 렌더링 기법의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유저들 또한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을 가지는 게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맞춰 소녀전선2 망명은 여러 렌더링 기법에 대한 특허까지 개발해가며 고퀄리티의 그래픽 표현을 모바일 기기에서 표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카툰 렌더링과 같은 서브컬처 게임의 특징과 사실적인 묘사가 합쳐진 독특한 렌더링 기법이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경우에 렌더링 기술이 직접적으로 특허권으로 보호되어 있고 렌더링 기술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대외적으로 발표한 게임의 특징적인 렌더링 기술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사실적 렌더링과 비사실적 렌더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렌더링 기술이고요. 멀티램프 텍스처와 곡선 보정 기법을 통한 사실적인 질감 표현에 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경우 사실적 렌더링과 비사실적 렌더링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법을 사용하였는데요. 빛과 그림자에 대한 연산에 부분적으로 사실적 렌더링 기법이 사용되었던 원신과 달리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캐릭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아웃라인 렌더링이나 카툰 렌더링 기법을 사용하고 아래의 그림처럼 기본적인 맵의 물체나 사물 표현 또는 조명과 같은 환경광에 대한 표현은 사실적 렌더링 기반으로 하여 표현을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사물의 특징에 따라 사실적 렌더링과 비사실적 렌더링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카툰 렌더링의 애니메이션과 같은 느낌을 살리되 좀 더 현실적인 그래픽 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램프 텍스처와 곡선 보정 기법들을 사용하여 물체의 부드럽고 매끄러운 색상 변화나 사실적인 질감을 표현하였는데요. 해당 기술은 특허를 신청하여 보호하고자 한 기술인 만큼 해당 게임의 핵심적인 렌더링 기법입니다.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각 사물의 표면의 질감을 여러 램프 텍스처와 곡선 보정 기법을 중복 적용하여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한 기술입니다. 이를 주로 옷의 질감에 대한 세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현실적인 질감 표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기술을 통해 카툰 렌더링 기반 게임에서 사실적 렌더링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보이면서도 카툰 렌더링의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같은 느낌을 주는 독특한 그래픽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 게임 용량이 커지고 연산량 또한 증가하여 이전보다 그래픽 관련 연산이 더 늘어났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서브컬처 3D 모바일 게임 관련 그래픽 렌더링 기술에 관한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초기에는 모바일 환경에 맞는 카툰 렌더링 기법을 개발하고 중기에는 오픈월드의 유행에 따른 최적화 기법들이 연구되었으며 최근에는 사실적 렌더링과 비사실적 렌더링을 결합한 새로운 그래픽 표현 방식이 연구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